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은 여종 언년이가 살았습니다. 언년이의 얼굴은 너무 어여뻐 머슴들은 언년이와 혼인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허나 언년이는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내들은 많았으나 그 어떤 사내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언년이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모시고 있는 이대감이었습니다. 이대감은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여 식솔들에게도 정답게 대해 주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대감이라면 자신의 삶을 바꿔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언년이는 자신이 여종이 되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언년이의 집은 양반은 아니었지만 양인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요. 헌데 아버지가 재산을 담보로 노름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먹었던 거죠. 또한 다 갚지 못한 노름 빚은 언년이를 연호비로 보내는 걸로 빚을 정리했답니다. 아버지의 노름 빚으로 팔려와 여종 신세가 되다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좋겠구먼. 언년이는 아무도 없는 뒷마당 구석에 숨어 혼자 궁시렁궁시렁 마음을 달래곤 했죠. 언년이는 여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년이는 여종으로 사는 것이 싫구나. 그럼 나하고 혼인이나 하자. 애구머니나. 거기 누구요?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서운한데 난 언제나 언년이가 마음 열어주기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다. 육도구먼. 넌 여기서 뭐 하는 것이요? 도둑고양이처럼 남 얘기나 엿듣고. 뭐하긴 우리 언년이가 무엇에 속상한지 듣고 있었지. 나를 꿈도 꾸지 말어. 내가 말이다. 여종이기는 하나 이렇게 살 사람은 아니구먼. 난 아무리 육도가 유혹을 해도 넘어갈 일은 없을 것이요. 그러니 쓰잘데기 없이 시간 버리지 말고 다른 처녀나 알아봐야. 내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아닐 텐데 말이다. 그럼 누가 이기는지 내기 해볼까? 내기? 내가 언년이를 유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줄 것이다. 그러니 시집 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이요. 내가 머슴으로 일한 세경하고 모아둔 것으로 기와집 한 채는 살 수 있다면 내기할 만하지 않냐. 그리고 또 다른 사내들보다 독보적인 것이 있지. 그것이 뭐요? 그건 언년이가 원하면 오늘 밤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 우리의 첫날 밤에 알게 될 것이다. 뭐가 그리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길 것이니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내기에서 이기면 되잖아. 좋아. 나중에 나한테 지고 울지나 말어. 육도는 언년이의 귀여운 표정을 보고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년이가 대청마루를 걸레로 닦고 있었죠. 헌데 안방에서 이대감과 마님이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언년이는 궁금하여 귀를 종끝 세우고 들었죠. 서방님, 제가 없는 동안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인, 저와 함께 있으면 아니 됩니까? 부인이 없이 제가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서방님,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좋다는 보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전 분명 소방 맞았을 거예요. 부인,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 아녀자가 시집와서 제일 먼저 아들을 생산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헌데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제가 서방님 보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여 친정어머님이 좋은 약이 있다고 하니 한 달 약을 먹고 몸을 깨끗하게 정화한 후 합방을 하라 하십니다. 언년이는 이대감의 성품이 너무 좋다 보니 이대감의 옆자리가 욕심이 났던 거죠. 헌데 부부가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낸다고 하니 언년이는 놀란 표정을 하다 차츰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먼. 마님은 오후에 친정으로 떠났죠. 이대감은 벌써 쓸쓸한 표정을 하고
노을지는 하늘을 아련하게 보고 있었죠. 대감마님, 이불자리를 봐드리겠구먼요. 안으로 드시지요. 부인이 당분간 자리에 없으니 언년이가 더 고생을 하게 되었구나. 대감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구먼요.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대감님은 어쩜 그리도 마음이 선하셔요? 언년아, 사람의 마음은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한단다. 나 역시도 언제 악한 마음으로 변할지 모르니 조심하거라. 네, 대감마님, 항상 조심하겠구먼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언년이는 방긋 웃으며 대감마님의 이불자리를 봐드리고 방에서 나왔답니다. 언년아, 내가 어찌 안방에서 나오는 것이냐? 마님이 안 계시니 내가 대감마님 잠자리를 봐드렸지. 육도는 언년이의 팔목을 잡고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언년이 큰일 나겠다. 대감마님이 너한테 웃어주니까. 너 좋아해 그런 것 같더냐? 대감마님은 예전 내가 아는 대감마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확인할 때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멍청한 것이요. 대감마님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요. 내 눈에 똑같구먼. 조심할 것이 뭐가 있어. 우리 대감님처럼 선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답답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그리고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다. 속을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육도야. 지금 내가 그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구먼. 나를 유혹하고는 있는 거요. 아니면 내가 유혹을 했는데 내가 몰랐던 거요. 아직 한 번도 유혹한 적 없어. 그려 기대하고 있을 것이요. 그러니 기대에 부응해줬으면 좋겠구먼. 육도는 그런 언년이가 귀여워 양쪽 볼을 살짝 꼬집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쪼맹이가 이러고 얘기할 때 이 오라버니가 미쳐버리겠단다. 육도는 언년이의 머리를 쓰다마주고 그 자리를 빨리 피했죠. 언년이는 순간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넋을 놓고 멀어져 가는 육도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지금 나한테 한 것이 뭐요? 내 볼, 내 머리.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육도는 뒤에서 들려오는 언년이의 목소리에 한박웃음을 지었답니다. 언년이는 너무 귀여워. 정말 큰일이다. 이 모습을 방문 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대감이었습니다. 육도가 언년이를 좋아하고 있군. 허나 언년이가 나를 좋아하니 어찌하노. 이대감은 방문을 쓱 닫았죠. 육도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안방 문을 바라보았답니다. 나를 보고 있었군. 내가 아는 대감마님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우선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 육도는 머슴으로 들어오는 날부터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죠. 육도도 언년이처럼 부모를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죠. 하여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성장하다 보니 눈치가 백단이었습니다. 육도는 욕심을 부리며 바둥대는 언년이의 모습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였던 거죠. 처음은 그냥 신경이 쓰여 본 것뿐인데 지켜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언년이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육도는 축시가 되어 뒷간에 가고 싶어 엉덩이를 극적거리며 집신을 신고 있었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어두운 고요함 속의 안방 근처에서 대금 소리가 들렸고 언년이는 속적삼만 입고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육도는 너무 깜짝 놀라 언년이를 불렀습니다. 언년아, 이 시간에 속옷만 입고 뒷간에 가는 것이냐? 언년이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육도는 언년이한테 뛰어가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언년아, 정신 차려봐. 아니, 여기가 어디요? 너 몽유병 있는 것이냐? 내가 몽유병이라고. 아뇨. 헌데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걸어 나왔어. 애구머니나. 언년이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가슴이 봉긋하게 보이는 속적삼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가슴을 두 팔로 가리고는 정신없이 방으로 뛰어갔답니다. 육도는 언년이의 봉긋하게 솟은 가슴과 뛸 때 정신없이 출렁이는 엉덩이를 보고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언년이가 나를 잡는구나. 육도는 혼미해진 정신을 다시 차리고 안방 근처에서 멈춰버린 대금 소리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살폈답니다. 육도는 초롱불을 들고 온 집안을 살폈죠. 안방 창문이 열리고 이대감이 소리를 쳤답니다. 이 밤에 웬 소란이더냐? 대감마님, 혹시 대금 소리를 듣지 못하셨나요? 이 야심한 밤에 대금 소리라니. 꿈을 꾼 것이 아니더냐? 육도는 안방 근처에서 대금 소리가 들렸기에 이대감이 의심스러웠답니다. 제가 꿈을 꾼 모양입니다. 소란스럽게 하여 죄송합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이대감은 문을 닫았고 육도는 안방 방문을 노려보았죠. 그리고는 언년이가 자는 방문 앞으로 가고는 언년이가 걱정이 되어 한참을 서 있다가 갔습니다. 언년이는 이불에 누워 방문에 비추는 육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죠. 오늘 참 이상했어. 어디에 홀린 것처럼 난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거요. 육도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먼. 언년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육도야, 고맙구먼. 다음 날 이른 아침. 육도는 언년이가 걱정이 되어 방문 앞 툇마루에 앉아 언년이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매일 보는 새벽 풍경이 오늘따라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밖에 누구요? 언년이는 놀란 목소리로 소리를 쳤죠. 나 육도다. 일어났으면 나와. 새벽 대바람에 여기는 무슨 일이요? 언년이는 육도에게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정작 언년이의 손은 눈곱을 떼고 머리를 정리하고 옷맵시도 정리하고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잠은 잘 잤어? 그려, 잠은 잘 잤구먼. 헌데 이른 새벽에 무슨 일이요? 자, 이거 받아. 아니, 이것은 머리꽂이 아니요. 언년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 가만히 있어봐. 육도는 투박한 손으로 언년이 머리에 머리꽂이를 꽂아주었습니다. 언년이는 소뚜껑만한 손으로 직접 꽂아주니 심장이 심쿵 떨려왔답니다. 육도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구먼. 언년이는 조금은 쑥스러워서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언년이는 이대감이 대청마루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신이나 깡총깡총 뛰며 조아라 했죠. 언년이가 재미난 일이 있었나 보구나. 아이고 대감마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잤더냐? 네, 대감마님 시장하시지요. 조금만 기다려주셔요. 아니다. 부인 없이 혼자 잠을 자서인지 밥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 천천히 준비하거라. 언년이는 고개를 들어 이대감을 보았고 이대감도 언년이를 보며 눈이 마주쳤답니다. 이대감의 눈빛을 본 언년이는 평소와 다른 끈적한 눈빛에 놀랐죠. 언년이는 너무 빤히 이대감을 쳐다본 것 같아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던 거죠. 언년이의 가슴은 왠지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장이 육도를 볼 때도 이렇게 뛰었는디 지금도 똑같이 뛰는구먼. 헌데 내 매미 지랄하고 주책 없이 두 사람한테 뛰는 거요? 언년이는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 언년이는 이대감의 늦은 퇴청에 저녁상을 준비하여 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대감마님, 저녁이 늦어 시장하시지요. 어서 진제 드시지요. 언년이은 인사를 하고 뒤돌아 방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이대감이 말을 했죠. 언년아?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니 적적하구나. 내가 밥 먹는 동안 말벗이라도 해주겠느냐? 언년이는 문고리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며 심장도 심쿵 내려앉았고 천천히 뒤돌아 이대감을 보았습니다. 헌데 이대감의 눈빛은 언년이의 얼굴을 시작으로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며 옷 속까지 꿰뚫어 보는 느낌이었죠.
언년이는 이상야릇한 분위기에 어색해하며 대답을 했답니다. 대감님,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요. 지가 어찌 말 벗을 해드리겠어요. 난 언년이가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난 좋을 것 같구나. 언년이의 심장은 또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년아? 코뿔이 걸린 것이냐? 얼굴인 빨갛구나. 아니어요. 그럼 나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이고 대감마님, 그것도 아니어요. 그럼 확인할 방법이 있다. 일 다 마치고 내 방으로 오거라. 이대감은 살며시 미소를 짓고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을 했죠. 언년이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하여 이대감의 밥술에 반찬을 올려주었답니다. 이대감의 손은 잠시 멈추고는 언년이를 보고는 웃었습니다. 적적했던 마음이 녹는 것 같구나. 이대감의 웃는 얼굴에 언년이는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는 30세이지만 해맑은 미소가 어린아이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부인이 없는 이대감이 쓸쓸하게 보여 딱하게 보였던 거죠. 언년이는 저녁상을 치우고 나니 이대감이 일 끝내고 안방으로 오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나의 기회가 오는 것일까? 언년이는 안방에 도착하여 보니 초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구먼. 언년이는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하니 방문이 살짝 열리며 이대감이 말을 했답니다. 언년아? 조용히 들어오너라. 언년이는 주춤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죠. 대감마님, 호롱불을 켜. 언년이의 말소리는 이대감이 먹어버렸습니다. 이대감이 언년이가 들어오는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언년이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렬한 입맞춤을 사정없이 퍼부었죠. 생각지도 못한 이대감의 행동에 언년이는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년이는 이대감이 자신을 소중하게 아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감미로운 입맞춤이 아닌 짐승한테 잡혀 먹히는 듯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언년이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종인 내가 싫다고 대감마님을 밀쳐도 될까? 지금 이것은 너무 싫구먼. 육도야, 나 좀 도와줘. 언년이는 이대감의 강한 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대감의 오른손은 서서히 언년이의 저고리 사이로 밀어넣고 있었답니다. 언년이는 웁질 놀라니 이대감은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년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지금이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라. 대감마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 저를 놓아주셔요. 이제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이대감은 언년이를 번쩍 안고 이불에 눕히고 언년이를 거칠게 올라탔답니다. 이대감은 언년이의 옷고름을 풀고 저고리, 치마 그리고 속적삼 순으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한편 육도는 온 집안을 돌며 언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안방의 대돌 위를 무심코 보았는데 언년의 집신이 이대감의 신과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육도는 허둥지둥 뛰어가 다시 확인을 했지만 언년이의 집신이 맞았답니다. 아니, 이대감을 조심하라고 그리도 말을 했건만 계집애가 겁도 없이. 육도는 생각할 것도 없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쳤답니다. 저놈 잡아라. 도둑 잡아라. 육도야? 도둑놈이라 했냐?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대감마님. 나와 보셔요. 도둑놈이 들어왔구먼요. 이대감은 도둑놈이 들어왔다는 소리에 언년이한테서 내려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년이는 흐트러진 옷을 바르게 입고 뒷문을 통해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때 언년아, 괜찮은 것이냐? 육도야, 나 너무 무서웠구먼. 언년이는 울기 시작을 했죠. 육도는 그런 언년이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온 집안 머슴들과 여종들은 자다 말고 나와 횃불을 들고 도둑을 찾았답니다. 저쪽으로 도둑놈이 담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육도는 아무도 없는 담을 보며 소리를 쳤죠.
이대감은 육도가 하는 짓을 보고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안방에 언년이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언년이는 뒷문으로 도망간 후였답니다. 역시 언년이를 돕기 위해 소란을 피웠던 거죠. 육도 이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나한테 도전을 다하고. 이대감의 눈빛은 독사눈으로 바뀌었답니다. 여봐라, 도둑이 도망을 갔다고 하니 그만 들어가 잠들 자거라. 대감마님, 없어진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 없어진 것은 없을 것이다. 이대감은 육도를 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대감이 알고 있구나. 내가 벌린 일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다음 계획도 알까? 육도는 언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언년이는 방구석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언년아,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먼. 난 말이다. 언년이가 좋단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넌 항상 내가 좋다고 온몸으로 말해줬잖여. 그래, 그러니. 나와 혼인해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이냐? 난 언년이를 보면 내 마음이 항상 불안했지. 난 말이요. 가난이 싫구먼. 지긋지긋혀. 먹고 싶은 것 언제라도 먹고 예쁜 옷을 몸에 걸치고 사는 것이 욕심인 것이요. 그것은 욕심인 것이다. 그렇게 얻으면 얻는 만큼 내도 똑같이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다. 육도가 이런 나를 어떻게 좀 해줄 수 있겠냐? 변덕이 죽 끓는 나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구먼. 그럼 내 말을 따라줄 수 있겠어? 그려. 지금은 내 말 말고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구먼.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는 참견하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슨 말이여? 무섭게 왜 그러는 것이여?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여? 육도는 자신을 걱정하는 언년이를 살며시 안았죠. 언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육도의 넓은 가슴은 너무 포근하고 따뜻했던 거죠. 언년이는 그냥 내 뒤에 숨어 있어. 세상 풍파는 내가 다 막아줄 것이요. 언년이는 육도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그동안 갈망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러니 아무 일 없이 나한테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육도는 언년이의 말에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언년의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머금었죠. 언년이는 육도가 천천히 다가와 달콤한 입맞춤을 해주니 이대감의 입맞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육도의 입맞춤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년이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려내렸죠. 육도야,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 미안여.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대감은 간밤에 사냥감을 놓쳐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헌데 언년이와 육도의 얼굴을 보니 해맑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대감의 손이 파르르 떨고 있었답니다. 육도는 이대감한테 가서는 말을 했죠. 대감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더냐? 언년이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언년이와 혼인을 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무엇이? 내 놈이 나의 재산에 흠을 내었구나. 이대감은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언년이를 육도가 먼저 아기를 갖게 했다는 소리에 이대감의 표정이 이그러졌습니다. 식솔들은 평소와 완전 다른 이대감의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봐라. 육도를 멍석말이하여 죽지 않을 만큼 쳐라. 그리고 여종 언년이는 광에 넣고 굶기거라. 식솔들은 이대감의 명령에 허둥지둥 멍석말이를 시작했답니다. 허나 머슴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육도를 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감은 그 모습을 보고는 답답했던지 소리를 쳤죠. 무엇하는 것이냐? 내 명령을 거역할 참이더냐? 몽둥이를 이리 가져오너라. 지금부터 이렇게 패지 않는 머슴도 맞을 것이다. 네, 대감마님.
이대감은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패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슴들은 자신이 육도를 패지 않는다면 맞을 것 같아 한 명, 두 명 육도를 패기 시작을 했죠. 육도는 미리 예상한 것처럼 묵묵히 맞았으며 혹시나 자신의 비명 소리를 듣고 언년이가 놀랄 것 같아 터져나오는 비명을 그대로 삼켰습니다. 웜에? 우리 대감마님이 맞는겨? 걔가 말을 듣지 않아. 조금이라도 때리면 호통을 치시는 분이었구먼. 완전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은디. 며칠 전에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 여종들은 너무 무서워 뒤에서 떨고 있었죠. 곳간에 갇힌 언년이는 몽둥이가 육도의 몸에 박히는 소리가 들려 너무 괴로웠습니다. 육도가 말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면 반칙이자녀. 언년이는 자신을 향한 육도의 마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 지금 육도한테 모든 것을 걸고 싶어졌답니다. 언년이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어느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언년이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언년아, 몸은 괜찮은 것이야? 마님,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왔단다. 내가 없는 동안에 일이 많았더구나. 마님 죄송해요. 헌데 육도는요? 언년이는 급하게 일어나며 육도를 찾았답니다. 육도는 치료를 받고 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안방마님은 언년이의 건강을 살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관아로 갔죠. 관아 감옥에는 이대감이 갇혀 있었답니다. 부인, 어찌 나를 관아에 신고를 한 것이오? 제가 아직도 부인으로 보입니까? 아주버님, 제 서방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대감은 안방마님의 질문에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나를 앞에 두고 서방을 찾으면 어찌합니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거짓말을 하시나 봅니다. 서방님은 가출한 쌍둥이 형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워했지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겠군. 서방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된 것이오? 최대한 동생처럼 행동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말이오. 아주버님은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셨더군요. 헌데 한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셨습니다. 서방님은 콩을 골라 내시기는 하시지만 마지막에 콩을 드시지요. 콩을 너무 좋아하여 한 번에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하셨죠. 헌데 아주머님은 콩이 싫어 골라 내시더군요. 내가 온 날 친정에 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제 서방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겠소. 보름이 지났다면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이 거울 끝집에 있을 것이오. 안방마님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 휘청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동생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안방마님은 펑펑 울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동생이 다 가져갔으니까. 부모님은 착하고 장원급제까지 한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고 돌아가셨지.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안방마님은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는 듯하여 관아에서 나왔죠. 춘삼아범, 머슴들 몇 명하고 이 고을 끝집으로 가야 되겠다. 네, 안방마님. 안방마님과 머슴들은 서둘러 고을 맨 끝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여서 당장이라도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죠. 안방마님은 머슴을 시켜 잠겨진 곳간을 열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곳간 바닥에 또 다른 이대감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슴들은 이대감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했죠. 웜에 대감마님이 살아 계시구먼요. 어여, 의원한테 가야 쓰고서요. 서방님, 조금만 힘을 내셔요. 안방마님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대감을 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머슴들은 정신없이 이대감을 달구지에 실어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분이 진짜 우리 대감마님이신 거요? 자네들은 알아보겠나? 난 아무리 눈 비비고 봤지만 알 수가 없구먼. 그리하여 이대감은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었죠. 언년이는 육도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육도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었답니다. 많이 아프지? 나 때문에 미안요. 언년아, 몸은 괜찮은 것이냐? 육도는 부은 눈 사이로 언년이 얼굴을 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언년은 육도의 손을 잡고는 말을 했죠. 나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구먼.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육도는 언년이가 부드러운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주니 안심이 되었답니다. 언년아,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으면 안 될까? 이제는 어디에도 안 가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요. 그러니 치료받고 일어나. 나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많잖아. 그래, 진짜 할 것이 많구나. 그렇게 10일 후 어두운 밤. 언년이는 육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육도 옆에 누웠죠. 육도 아직 자는 거요? 육도는 자는지 아무런 말도 없었죠. 언년이는 육도의 엄지손가락을 꼭 잡고 옆에 눕고는 달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육도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목구비가 사내처럼 생겼구먼. 지금 다시 보니 육도 얼굴이 잘생겼어야. 언년이는 육도의 얼굴을 살며시 만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언년아, 그렇게 만져서 되겠느냐? 엄마, 자는 줄 알았구먼. 너를 기다렸지. 하루 종일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많이 바빴던 거냐? 육도는 서서히 몸을 돌려 옆에 누워있는 언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어 언년이를 자신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했죠. 언년이는 조금만 움직여도 육도의 몸이 닿으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육도는 언년이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면서도 능청스럽게 모르는 척하고 자신의 품에 꼭 안았습니다. 웜에, 육도 뭐 하는 것이요? 오늘이 우리의 첫날 밤이 되겠구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육도야, 내 몸이 아프자녀. 조심해야지. 참다가는 속병이 더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기억하지? 기억하고 있지. 육도는 언년이의 탐스러운 입술을 머금었습니다. 언년이는 감미로운 입맞춤에 작은 신음소리를 자신도 모르게 내었죠. 육도는 언년이가 너무 귀여워 피식 웃었답니다. 육도는 천천히 언년이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년이는 점령을 당하며 육도의 독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거죠. 언년이는 유혹에 넘어가 내기에 졌답니다. 내가 내기에서 완전 졌구먼. 난 무엇을 주면 될까? 무슨 소리야? 난 언년이한테 다 받았어. 너의 모든 것을 나한테 줬잖아. 언년과 육도는 밤하늘이 환해질 때까지 구들장을 불태웠답니다. 안방마님은 언년이를 노비 신분에서 면천시켜 양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대감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니 관아에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육도는 세경을 받아 아담한 기와집을 샀고 언년이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